여러분은 해당 이 자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정말 너무나 신기합니다. 해당 자료는요, 배너 사이클이라는 자료인데요. 금융시장을 사이클화 시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언제 매수해야 되냐, 언제 매도해야 되냐, 혹은 언제 홀딩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사이클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즉 이 자료는 언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알려주는 그 배너 사이클이라는 그래프입니다. 해당 구간이 A 구간이죠. 여기는 공황기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기는요, 시장이 좀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고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특히 이 B의 경우에는 호황기죠. 이때는 이미 자산 가격이 매우 높은 가격으로 측정이 되어 있고요. 거품이 가장 많이 끼어 있는 상황일 때, 즉 나름대로 이제 고점 사이클에 다가왔다 할 때 그 시기를 B 사이클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 사이클, 이때는 불황기를 뜻합니다. 이때 자산 자체가 굉장히 또 저렴한 상태입니다. 바닥을 계속해서 다지면서 저점이 출현하는 시기죠. 자,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간단하게 이 C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 B 구간에서 매도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A 사이클이죠. 과거에 이 사례들을 들어보니까 이 A 사이클 때는요, 주가의 급락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속임수 무빙 휩쏘죠. 그리고 방향성 자체를 너무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서 혼란스러운 데다가 이 박스 자체를 굉장히 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거시적인 시장 상황마다 어느 정도 대응 방법은 달라지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러한 C 사이클 때는 자산의 해칭 사이즈를 늘린다던가 혹은 관망을 한다던가, 좀 더 공격적인 분들은 이렇게 공매도, 숏 배팅 같은 거죠. 그런 숏 배팅 위주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아무튼 간에 현재 지금 위치가 어느 구간이냐, 자, 이렇게 보면은 2023년에 저점이 일단 발생했다, 그죠? 그리고 그걸 이제 다우존스로 봤을 때 현재 이 C 구간의 저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6년이 해당 라인이니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26년에 고점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기대를 해도 되는 구간이네요. 이 배너 사이클의 차트는요, 역사적으로도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가 이 침체 국면에 있다는 것은 명확하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기다리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역사적으로 거시적 패턴은 늘 이렇게 반복된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국내 증시의 환경을 살펴보고 어떤 주식이 가장 유리한 환경일지 이 부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죠.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미국 지수의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 52주 신고가 대비 52주 신저가 수와 상승 종목 수를 대비했을 때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지금 많아지는 상황에서 CNN에서 제공하는 이 공포 탐욕 지수 그랜드 인덱스에서는 이렇게 익스트림 페어, 즉 강한 공포 체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우리나라랑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가 환율 차트예요. 이때가 2009년 금융위기 때 환율의 최고점이 약 1,600원까지 도달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1,450원, 이게 1,450원을 돌파한 거는 무려 15년 만입니다. 이 환율의 급등은요 거의 금융위기급에 맞먹는 수준으로 볼 수가 있는데, 당연하게도 외국인이 들어오질 못하고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는 당연하게 내려가고요, 외국인의 자금 이탈은 당연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의 흐름도 늘 예의주시를 하셔야 되고요. 또 그와 반대로 환율의 고점은 지수의 저점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환율 고점이었을 때 지수는 완벽하게 바닥권에 있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환율의 고점은 지수의 바닥을 알려주는 시그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식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하락장 체감은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 지금 마이크로는 실적의 우려감도 있고요. 채권금리라든지 이제 달러까지도 급등을 하는 양상이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지금 수급이 또 옮겨가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FOMC가 굉장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게, 원래는 2025년 내년 금리 인상을 횟수를 4회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회까지 횟수를 낮췄다라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할 것이다, 유동성을 좀 천천히 풀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이 증시에 바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응, 첫 번째, 가격 메리트가 나온 주도주를 꾸준하게 매집을 한다. 그러니까 천천히 분할 매수로 지켜보는 거죠. 두 번째,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돈이 지금 시장에 넘쳐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쏠리는 쪽에서, 즉 테마주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선 테마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정말 간단하니까 1분만 집중해주세요. 자, 대선 테마가 첫 번째로 테마주를 탐색해야겠죠. 어떤 종목이 있고 누구 관련주가 어떤 관련주인지 어떤 주식인지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건 필요한 건데요, 올라올 때가 아니라 떨어지는 타이밍에서 테마주도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분할 매수는 필수예요. 테마주 당연하게 변동성이 큽니다. 테마주라는 건 사실 기업의 가치라든지 실적하고는 무관하게 단기적인 관심으로 어떻게 보면 억지로 올라가는 것이죠. 당연히 고평가 상태인 종목들이 많고요. 그거는 당연하게도 거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근데 우리는
알고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차트, 거래량입니다. 시장의 관심도를 볼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정말 가격이 떨어진다고 던지고 오른다고 따라가고 이런 거 제발 그만하자는 얘기예요. 과거에도 노무현 정책에서 이명박 정책으로 넘어갔을 때 정말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정책들이 쏟아지는 시기이다. 그래서 당연하게 인맥주에서 이제는 정책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다? 지금 관심이 가장 많은 거 이재명 관련주다. 이재명 관련주의 정책이 어떤 종목이 있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뭐 대성창투 이런 거 이재명 창투사 관련주입니다. 보시면은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보조지표에서는 이제 과열이 진행되었다. 과매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여기서 윗꼬리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을 보시면은 주가의 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해당 캔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도지형 캔들에 가까운 캔들이 이거래일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말 그대로 고점에서 이런 도지 캔들이 발생했으면 위험한 건데 주가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도지형 캔들이 2개 연속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는 여전히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즉 이 종목을 누군가 많이 쳐다보고 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 한 번 더 내려오면 우리는 입을 벌리고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냥 아침에 장 열리면 매수 걸어놓고 이렇게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이 기다림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해당 종목이 만약에 내가 샀는데 조금만 흔들려도 나는 털어버릴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저랑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중심을 잡아 드릴게요. 여러분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실시간 시황 안내해드리면서 매매 타점까지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까 해당 화면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